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게 또 채권 시장이 또 중요합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언제 내리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얘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변동 언제쯤 내릴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12월 FOMC 지나고 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일단은 올해 첫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연준으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한국의 12월 소비자 물가는 3.2%로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연 동결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미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언제 한국은행이 인하를 시작하냐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여전히 한국은행의 인하 시기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으로 이제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2%대 물가를 확인하고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3.2%까지 둔화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마지막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하늘이 밝힌 거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사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인하를 조금 단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준 빨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앞당겨지자 하는 총재가 이제 신년사에서 밝힌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는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한국 경제에 맞게 한국 경제만 바라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 인상을 할 때에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요인인 거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환율 시장이 흔들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제약 조건인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가 제거가 됐고 오직 한국의 이런 경제 상황 물가 상황만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신년사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은 저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2%대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은 하반기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에는 총 2차례 정도의 인하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점에서 금통위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는데 동결 여부를 보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하는지 지금 하반기 쪽을 보고 계시고 연초에 빠른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많은 인하 횟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반기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는 약간 뒤로 차치해 두고 당장 오늘이 중요하죠. 상반기와 관련된 채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작년 11월에 썼던 연간 전망에서 언급을 했던 게 채권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는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좀 통화정책 우려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 말 12월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스탠스로 바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물가 때문인 거고 또한 최근에
물가가 내려간 만큼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11월 PC라고 하면 이제 연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물가 지표인데, PC는 전월 대비 0.07% 하락을 했고요. 핵심 PC,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핵심 PC 같은 경우는 0.06% 증가했습니다. 이게 6개월 평균을 이제 연료를 하더라도 핵심 PC 같은 경우가 1.9% 기록을 하면서 목표치인 2%를 이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목표치를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 더불어서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가 3월이죠. 그러니까는 1월 다음이 3월 FMC인데 올해 두 번째 F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 총 6차례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점도표에 따르면 3차례 인하를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금리 인하를 더 프라이싱을 이미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게 조금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과거 사례를 고려를 해보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아니었을 때 연준이 12개월 동안에 6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엔 경기가 침체가 돼야지만이 12개월 동안에 6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전망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침체 전망은 좀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전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이런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지금 이미 6차례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6차례 인하가 올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레벨에서 현재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6차례 그 이상의 인하를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인하 횟수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인하 횟수가 후퇴를 하면서 국채 금리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금리의 이런 방향성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채권을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월 말에 이번 달 말에 1월 FMC가 있는데 FMC가 되면은 실제로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성급하게 나갔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면은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금리가 올라서 이때가 이제 오히려 채권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도 이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 총재는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물가 안정을 최우선이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둔화가 돼야지 금리 인하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고 더욱이 현재 이제 국고 금리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인 3.5%를 하회를 하고 있어요. 국고금리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에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가산해서 기준금리보다 위에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현재 이제 국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내래 금리 인하가 단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시장금리, 국고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그때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식과 달리 채권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발행사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언제 시기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이때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채권을 사냐라고 보면은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 가격 상승폭이 큰 거는 결국에는 만기가 길게 남아 있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 장기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저희는 수익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시장의 기대치가 꺾였을 때 싸게 장기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